지금 아웅이님이 이 방송 3시간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거짤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방송 너무 좋습니다 해주셨고 유월님은 정원호, 한준호, 박찬대 팀 이재명 너무 좋아요 하셨는데 오키즈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네. 한준호 후보님 네. 경기도 판교 10개 네네. 어떻게 하실지 좀 여쭤봅니다 이러셨거든요. 저거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경기도의 그 우리 중앙은 5극 삼특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경기도는 균형 발전이 안 돼 있어요. GRDP는 전국에서 1위이긴 한데 1위에서 31위까지 10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려면 균형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형 10특을 해야 되는데 저는 판교 10개 만들기로 가자. 첫 번째는 지금 5개의 3기 신도시가 준비되어 있어요. 아, 네.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여기는 서울에서 30분 권역 내 직주 근접, 직장과 주거가 같은 데 있고 자족 기능을 가진 그런 도시를 만들자는 의미에서 자족용지가 기본적으로 몇십만 평씩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드웨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프트웨어들을 만들어주면 일단 5개의 판교 만들기는 가능하다. 네. 두 번째는 대개는 택지가 있는 상태에서 개발 계획을 세우면 택지의 지가가 막 올라가요. 손바뀜이 생기고. 그래서 경기도에는 땅이 많지 않습니까? 뭐 서울에 몇 배 되는 땅들도 있고 양평 같은 곳. 좋은 지역들의 땅을 미리 매입하는 방식. 이게 싱가포르에서 이제 개발을 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인데 HDB가 미리 땅을 5개를 미리 매입을 해요. 아, 미리 매입을 해서 그래서 이 2개를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 1차로 5개 판교는 스킴 소프트웨어를 만들어서 이 3기 신도시를 이용해서 먼저 진행을 하고 두 번째는 다음 진행할 곳들의 부지를 빠르게 매입을 하면서 준비를 한다. 네. 이렇게 해서 10개 만들기가 가능하다라고 야, 생각합니다. 개괄적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두 후보다 정책적으로 탄탄한 준비를 하고 선거 자체도 뭔가 이런 데 집중해서 치르고 싶어 하는데 네. 사실 이런 분들을 놔주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최근에 특히 정원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 야당에서만 사실 공세를 할 줄 알았는데 여당 후보들끼리 토론회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은 저희가 보기에 낯뜨거운 네거티브들이 있는데 우리 공보팀장님 네? 최근에 있었던 네거티브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당시에 뭐 도이치모터스가 후원했던 뭐 골프 대회 이런 거에 뭐 참여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비방이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 보고서 저는 축구도 좋아하고 야구도 좋아하기 때문에 축구를 봤는데 거기에 그 수원 삼성도 도이치모터스의 후원을 받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거기 심지어 김건희란 선수도 있었어요. 야, 이거 확실히 연관되어 있는데 보니까 여기는 그런 식으로 만약에 후원 사학을 따질 거면은 삼성도 그런 비판을 해야 되는 건가? 그 시점에 왜 도이치모터스라는 걸 등에다 받고 축구팀을 뛰게 했느냐? 김건희 선수를 뛰게 하면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비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네거티브는 조금 부적절해. 그것도 만약에 국힘에서 그쪽이야 그렇게 하니까라고 하겠지만 이게 같은 우리 동지끼리 그러기에는 좀 아쉽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뭐 충분히 경선이니까 얘기할 수 있다고 네. 생각하는데요. 좀 이제 설명을 드리면 그 국힘당에서 먼저 문제 제기를 했는데 국힘당한테 분명히 얘기하고 싶은 건 그 골프대, 축구대 이런 대회 때마다 도이치모터스가 성동구 내에 있는 기업이에요. 본사가. 반내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이 후원이 아니고 협찬입니다. 협찬 정확하게는 물건 뭐 이렇게 이제 경품으로 물건 내놓는 그런 건데 거기에 다 이제 협찬해가지고 도이치모터스를 비롯해서 한 30개 기업 정도가 이렇게 조그맣게씩 내요. 그런데 가는데 축구대에 여야 할 것 없이 그렇죠. 다 참석합니다. 그렇죠. 축사하고 참석하는데 저는 그 김재섭 그 문제 제기한 의원한테 하고 싶은 건 자당의 의원들한테 먼저 얘기를 해라. 왜 나한테 얘기를 하냐? 같이 다 참석했는데. 그러니까요. 김재섭 의원이 제기한 문제예요. 네. 최초에 이제 최초에 거기서 얘기를 얹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뭐 우리 쪽에 뭐 얘기하는 것보다는 김재섭 의원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자기 당의 지방 의원들 다 거기 참석하고 행사에 다 왔는데 축구대 뭐 사진에 다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럼 자기 당 의원들한테 야 거기 왜 갔냐부터 얘기하고 나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렇죠. 저만 얘기하면 안 되고 성동구에 있는 모든 선출직들은 거기 다 가서 그 축사하고 그렇습니다. 아니, 동네 그 큰 행사들을 하는데 안 가는 분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리고 우리 한준호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하고 직무로서 사실 오랫동안 호흡을 맞췄기 때문에 그러저러한 연유에서 드러난 얘기들 공개하고 있는 건데 네. 어느 순간 보니까 이재명 파리하는 사람, 매명하는 사람 믿기도 있어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재명 파리를 한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고 네. 또 그걸 또 완전 부정할 수 없는 게
정치 6년 하면서 정치 4년을 같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거리에 제가 정치를 봅니다. 같이 네. 4년 했는데 아니 뭐 친해서 친하다고 하는 아 건데. 그러니까 뭐 지금 보니까. 파람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면? 아니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갔어요. 근데 같이 갔어요. 근데 거기를 갔는데 같이 갔다 얘기를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근데 이 조금 요거를 좀 피해서 답변을 드리면 아까 동지란 말씀 변호사님께 쓰셨는데 저는 우리 민주당 내에서는 좀 동지의 언어를 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자꾸 흠집 내고 우리끼리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해서 이게 얻을 수 있는 게 뭔가. 그래서 저는 좀 동지의 언어로 좀 네. 해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실제로 동지의 언어가 되길 저도 아니, 바라는 바고. 저는 이제 네. 이재명 파리하고 있다고 누가 얘기하잖아요. 그래 파리 할 거야. 이재명 대통령하고 같이 할 거야 나. 경기지사는 대통령하고 손발 맞춰야 돼. 맞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하고도 같이 손발 맞출 거야. 이렇게 대놓고 얘기해요 그냥. 저도 한번 그 방송에서 위축되지 그렇게 했어요. 말고. 아, 좀 위치가 안 돼요. 네. 이게 뭐냐면 이번 지방선거를 왜 치릅니까?라고 물어보면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국민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선수를 뽑는 거 아니에요. 맞죠. 두 번째는 이재명 대통령 잘하고 계시잖아요. 잘하고 있는데 거기에 손발 맞출 사람이 누구냐? 또 굉장히 일을 또 빨리 한단 말이에요. 그 맞아요. 속도를 맞춰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대통령의 중간평가 성격이지 않습니까? 딱 만으로 1년 됐을 때. 그렇습니다. 당선되면은 월까지 똑같아요. 4년을 같이 야, 일을 해야 정확하게 됩니다. 끝나는구나 같이. 임기가 같이 월까지 그러네. 그렇구나. 어. 대통령 임기를 함께 하는구나 네. 심지어는. 그런데 같이 갈 사람 팔지 않고 누구를 팝니까? 아니 그것도 그렇고 실제로 두 팀 분이 이재명이 돼야죠. 두 분이 팀 이재명을 자처할 수밖에 없는 건 임기도 임기지만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높고 오늘 한국 갤럽 조사도 상당히 잘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보면은요. 저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70% 육박하는 수준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MBS 같은 경우에는 진짜 숫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전 70 가까운 숫자가 나오기는 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69까지 올라갔고요. 한국 갤럽은 지난주보다는 숫자가 조금 좀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 사실 떨어졌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게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65%.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거의 다 결집해 있는 상태라고 봐야 되고요. 더군다나 지금 환경 자체가 좋지 않잖아요. 이란 전쟁 때문에 국민들이 유가 불안도 굉장히 좀 심하고요. 또 물가나 뭐 고환율 이런 것 때문에 산업에 파장이 미칠 게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럼 불안 심리를 대통령이 다독이면서 뭔가 리더십 있게 끌고 나가고 있다고 하는 걸 이 숫자가 보여주는 거라고 맞아요. 봐요. 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이나 부울경 이런 데서도 대통령 긍정평가가 부정보다 한 2배 이상 나온다는 얘기는 그만큼 일 잘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근데 정당 지지율도 높고 국정 지지율도 높은데 제가 하나 이제 두 분 후보께 여쭤보고 싶은 거는 2030 세대의 네. 지지율 생각보다 높지 않은데 실제로 우리가 유권자들 중에서도 젊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세대를 만났을 때 좀 어떤 반응이 돌아오는지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사실은 2030에서 지지가 시작돼 갖고 확대된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죠. 제가 민주당 경선 와중에 이제 여론조사 하면 20대에서 1위를 20대에서 1위다. 1위부터 시작해 갖고 이제 쭉 음. 세대로 올라간 건데 그거는 제가 SNS를 이용한 소통 그리고 성수동 뭐 이게 이제 저의 상징이 돼서 했는데 20대 오늘도 제가 이제 대학생들 쭉 만나서 네. 대화하고 왔는데 기본적으로 잘 들어주는 자신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이런 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말 계속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기보다 훈계보다는 네. 20대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네. 이런 걸 좀 찾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한준호 후보 같은 네. 경우에는 20, 30대들의 반응이 좀 어떻습니까? 사실 국회의원들이 20, 30대들과 접점이 없는 게 맞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20, 30대들은 대개 이제 대학에서 취준생 그리고 사회에 막 진출한 세대들이기 때문에 뭐 이제 의회 인근이나 또 지역 정도에서밖에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 행정을 하시는 분들하고 이 접점이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정원호 선배님께 좀 배워야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실제 20대 자녀가 있잖아요. 집에. 네. 네. 그러니까 아이들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느끼는 것밖에 없는데 말씀 주신 대로 잘 들어주고 소통하고 그리고 호응해주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좀 갖춰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또 저는 네. 집에서 많이 까여가지고 그 자녀들로부터. 그래서 계속 이제 당하면서 네. 이렇게
이렇게 조금씩 아니 어떻게 이해할 보면 네거티브에 굉장히 익숙하신 분인데 뭐 도이치모터스 춤이야 그냥 당해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아이들한테 당한 거 좀 다르더라고요. 아니 그런 상황인데. 네, 제 지인분들이 사실 홍대 마포구에 좀 많이 살면서 주말마다 느끼는 고충이 뭐냐면요. 극의실을 대규모로 하세요. 거기가 예. 이제 관광객들이 정말 많이 오는 특히 주말에 2차선 도로를 막아놓고 수천 명의 젊은 친구들이 중국인 혐오 발언, 윤 어게인 세력들이 맞다 맞아. 네. 그 가방에 근데 또 라부부는 잔뜩 달고 있어. 중국은 싫은데 왜 이렇게 중국 아티스트는 좋아하는지 몰라. 그러니까 너무 모순이에요. 근데 그거를 관광객들이 다 찍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물어봐요. 진짜 한국인 젊은 친구들은 중국인 외국인을 그렇게 싫어해? 그러니까 이런 혐오시가 있을 수 있겠죠. 표현의 뭐 시위의 자유. 그럼 좀 제한해서 했으면 좋겠다. 일본도 그냥 트럭 하나 놓고 확성기 하지 이렇게 차선에 막아가지고 맞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서울시에서도 좀 그렇게 네. 깨끗하게. 그게 이제 굉장히 조금 외국인들이 올 때 불안감을 느끼면 오기가 네. 어렵죠. 그래서 저도 성수동에 한번 그게 몇 번 일어나서 시위가 저 굉장히 뭐 가슴 마음 저리고 했는데 그래도 대한민국은 어쨌든 민주주의니까 집회 시위의 자유가 그래서 헌법상에 보장이 돼야 되니까. 네. 그걸 하되 이게 이제 조금씩 어느 정도 이 여론이 좀 모아지고 또 공론의 장이 형성이 된다면 조금씩 좀 나아지지 않을까. 나은 방향들을 서로 제시해 가면서 뭐 시위를 하더라도 조금 나은 방향으로 해볼 수 있는 네. 그런 게 좀 만들어지면 좋겠고 그게 직접적으로 그분들과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시위의 네.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또 상인들이 그럼요. 또 사업을 해야 되니까 네. 피해를 네. 줄여가는 것들을 좀 만나서 접점을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결책을 내야지 이걸 금지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다고 그냥 놔둘 수도 없는 거니 그것들을 가지고 애국하자는 마음이거든요, 다들.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방식이 틀릴 뿐이니까 요걸 좀 찾아내겠다. 근데 저는 이제 소통하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제 뭐 주택, 교통, 복지 제 각각 팀을 만들어서 이제 정책들을 개발하고 토론도 많이 하는데 어느 날 청년 정책을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청년 주택 하면 3평, 4평. 그 안에 들어가면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까 밖을 배회하게 돼요. 근데 배회하다 보면은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청년 주택을 지을 때는 되도록이면 규모 있게 좀 지어달라. 뭐 외국 같은데 쉐어하우스들 있잖아요. 아파트 안에 방을 나누고 공동 공간을 만들고 그렇죠. 네. 이런 것들도 필요하고 두 번째는 청년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게 해달라. 어린이 놀이터, 노인 휴게 시설인데 청년 놀이터 봤습니까? 못 봤죠. 없어요. 그러니까 청년이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다 컸으니까 이걸로 퉁쳐버리는 경향이 있으니 이 청년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들을 좀 고민해달라 이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지금 정책 개발을 좀 하고 있는데 네. 그래도 이 중에서 가장 청년에 가까운 우리 정구선 변호사님이 두 분의 의견을 듣고 어떤 생각인지 궁금합니다. 근 마흔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청년이 젊어 예비군 간다며. 서로 나올까지 청년입니다. 39세까지는 네. 법적이고 45세까지도 정치적으로는 45세까지 시골에 가면 60세까지도 근데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뭐 이제 어떻게 보면 로펌도 운영하고 있지만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저도 이제 원룸에 살면서 그러니까 로스쿨 준비를 하면서 느꼈던 게 밖에 나가야 돼요. 왜냐면 집은 자취방은 너무 작으니 항상 공부를 하더라도 뭐 하더라도 왜 스타벅스가 인기고 많아졌는가를 생각하면 거기는 음료 하나 시켜놓고 오래 머물려도 비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인데 그런 점을 좀 잘 잡으신 것 같고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청년들도 그 경제 활동은 못 하는데 성인으로서의 요구를 많이 받기 때문에 소비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그런 공간을 만들어준다면 거기서 청년끼리 소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각이 나올 수도 있고 새로운 뭔가 화학작용이 날 수도 있어서 그런 거를 정치가 좀 기반을 해준다고 하면 또 우리가 그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시너지가 또 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는 오인혜 씨가 질문했을 때요. 사실 조마조마했어요. 왜요? 질문은 쉬운데 답변하기 진짜 진짜 어려운 맞아요. 질문을 솔직히. 하거든요. 아니 그리고 저는 그 성동구에 청년들이 와서 할 수 있는 공간을 넓게 만들어 별도로 많이 놨는데 만들어줬기 그랬더니 때문에 거기 오셔서 굉장히 뭐 다양하게 이용하셔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공간인 거죠. 그렇죠. 예술인들한테도 창작 공간이 필요하고 청년들한테도 뭔가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 겁니다. 만들어 놓고 오라 뭐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 공간을 거죠. 네. 정해놓고 목적을 부여하면 안 되고 그냥
정해놓고 와서 그냥 해라. 쓰시라. 근데 정책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 정권이 바뀌거나 이럴 때마다 하다못해 어린이집 간식도 나온 적 있고 과일은 또 뭐 안 되고 이렇게 바뀌고 그리고 예술인들이나 조금 그런 복지도 시장에 따라서 시장의 어떤 성향에 따라서 아예 네. 사라지고 갑자기 다른 데 지원이 가고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는 청년들에게는 이게 신뢰가 안 오거든요. 이게 좀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는 정책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대표적인 게 오세훈 시장의 전임시장 지우기였잖아요. 네. 그래서 맞아요. 잘하고 있는 맞아요. 뭐 본인이 못하고 있다는 사업은 뭐 그래도 되겠지만 잘하고 있는 사업도 많은 분들이 맞아요. 원하는 사업도 지워버렸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 시장이 되면 뭘 지우고 싶냐 그래서 오.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지우고 싶은 생각은 많으나 내가 임의로 지우면 안 된다. 이건 시민들께서 평가해서 지울 수 있게 하겠다. 좋은 말입니다. 네. 그렇게 해서 뭔가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 네. 시장이 바뀐다 하더라도 좋은 사업은 없어지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 거거든요. 사랑받는 사업은 시민들로 그렇죠. 사랑받는 네. 사업은 없어지지 않는다. 네. 그런데 이걸 그냥 시장이 마음대로 나 이거 없애겠습니다. 라고 하면 불안해하죠. 네. TBS 없어졌잖아요. 네. 다시 살려내야죠. 네, 그거를 그러니까 룰로 예를 들면 조례로 만든다든지 네. 그러니까요. 뭔가 확고하게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폐지할 때 일몰시킬 때는 뭐 시민들의 평가나 이런 게 기준을 좀 만들어서 해야지 네. 시장이 임의적으로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두 분의 정책에 대해서 엄청난 공감을 표시하시면서 네. 소개를 좀 해드려야 되는데 네. 이리아님, 아무개님, 김혜승님, 캐로님이 슈퍼챗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민아이님은 저는 부산 시민이지만 한준호 의원님 이재명 대통령 퇴임하시는 그날까지 든든한 지원군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하면서 슈퍼챗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네. 화답을 부탁드립니다. 네. 잠깐만. 지금 막 지나가는데 저건 너무 당연하고 저는 네. 이재명 대통령님의 레임덕을 없애는 게 다음 지방 정권의 자치단체장들의 역할이기도 하다. 성과가 계속 끝까지 나면 어떻게 레임덕이 오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저는 아까 그 TBS 문제 잠깐만 네. 짚고 넘어가면 이 TBS가 그 하는 역할들이 있잖아요. 교통방송으로서의 역할도 있고 또 언론으로서의 역할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TBS 문제는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서울의 행정 하나에 흔들리지 않도록 네. 경기도하고 지분을 공동 소유하는 것도 방법이다. 또 이렇게 정책 공조를 네. 잘하십니다. 지금 또 하나 갔어요. 지금. 새로운 융합이. 왜냐하면 경기도권에 있는 모든 분들도 TBS를 듣거든요. 아 그래요? 그렇죠. 들을 수 있어요? 대역이 같아요. 수도권이니까. 네. 쪽가스 대역이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로 출퇴근을 워낙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TBS 같은 경우는 한 곳에서 하기가 어렵다라고 할 때는 지분을 공동 소유해서 함부로 이 지분을 건들지 못하도록 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너무 그것도 좋은 그것도 방법이네요. 굉장히 좋은 네. 방법이고 네. 사실 네. TBS는 이제 교통으로 시작했지만 서울시 재난 주간 방송사가 돼야 한다. 그래서 예. 교통과 재난 예.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정상화를 시작해서 이후에 서울시의 정책, 의회의 상황 이런 것들도 다 이제 갈 수 있고 하나씩 이제 정상화해 가는데 네. 지금 이제 네. 경기도가 경기도 독자 방송이 없는 지금 거죠? OBS는 사실상 인천이에요. 네. 그렇죠. 이제 위치는 이제 부천과 수원 이렇게 라디오하고 나눠 나뉘어져 있지만, 있지만 나중에 그게 네. 이제 의논이 된다면 네네. 또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도 같고요. 그럼요. 수도권이 사실상 방송에서는 서울이 있기 때문에 예. 약간 그 등잔의 어두운 밑과 비슷합니다. 역시 방송 아니 전문가시기 저 때문에. TBS 얘기 꺼내시길래 네. 지금 그 얘기 할 때가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려고 했어. 왜 경기도가 지금 경기도 도지사 나가는 사람이 TBS 걱정을 해야 이렇게 그러겠네요. 얘기하려고 네. 했는데 정말로 많이 들을 수밖에 없겠네요. 그럼요. 교통 관련해 갖고 그러네요. 네, 전부 가다 보니 서울로 가다 보니까 서울로 당연히, 이제 예. 목표가 있으니까. 제가 그리고 공영방송에서 이제 그런 투쟁을 해왔던 사람이기도 해서 네, 그런 좋은 공감대가 말씀이었습니다. 있습니다.